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패러다임하고 도시의 과정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은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럼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에 몰려오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가 거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제조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업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여의도도 서울시 주도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서울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안에서 여의도를 계획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산업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을 키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었고,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정부 주도의 어떤 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정부 주도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다만 2000년대 이후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이 관이 아니고 민 주도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단순히 관주도,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도시계획 과정으로 지금 한국은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他说，就是现在就是以都市要发展的这个部分，其实都市跟产业的发展其实是一并进行的。所以在都市发展的情况下面，产业化这件事情就会变得很重要。然后因为这样，所以导致人口就不断的进入城市嘛。所以在韩国的情况，就是在韩国过去曾经有很多动荡的这个时期。然后在当时就是从制造业开始啊，然后再到金融业等等的，就开始有很多的都市计划。那在当时是由我们的中央政府在主导的。所以鲁伊岛这个部分也是一样的状况。然后刚刚有提到产业化非常的重要嘛，然后他说其实是现在政府也不断的，就是也是继续再去发展这些相关的计划。但是2000年代以后呢，就不只是中央政府，然后民众就是民间器官、民间机构也开始在一起推行，所以现在变得比较像是不只有政府，是政府跟民间機構一起在进行的这个部分。 제가 중간에 말을 좀 끊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아, 네. 그렇게 편하시겠죠? 네. 예. 那也想要请问，就是教授，就说像鲁伊岛翻转成这个金融重镇的特区，是不是也是一个都市计划很好的例子？这样。 혹시 여의도에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전환된 지역인 것도 약간 유사한 사례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한국이 좀 재밌었던 거는 보통 서구의 도시에서는 사실 CBD 하나예요.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중앙에 하나의 업무 지구가 있는데 한국은 재밌게도 다핵 도시를 맨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여러의 업무 지구를 만드는 거. 그래서 2000년 전까지는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 개의 업무 지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CBD, YBD, KBD라고 해서 CBD는 Central Business District, YB는 여의도 Business District, KBD는 강남 Business District예요. 他说，就是说韩国比较有趣的是，以前大家都觉得就只有 CBD，就是中央的这个产业地区嘛，就是但是韩国可以想成就是有很多不同的地区，像我们昨天有听简报说的，就2000年后有 CBD、YBD 跟 KBD， 这个部分是因为江南的拼音有可能是 K 或 G 这样，所以我们昨天听到的是 G。 그래서 이 CBD 지역은 이제 한국의 재벌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의 헤드쿼터가 주로 있고, YBD는 이 금융회사들의 헤드쿼터가 많습니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KBD는 이제 원래는 IT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회사들이 거기 존재를 하고요. 이 세 개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도 한국이 이제 업무지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구로공단이라고 공장지대가 큰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로 만들어졌어요. 他说，就是所以像 CBD 的这个部分，就是很多财阀，就比如说大企业的总部都会在那边。然后 YBD 就是有留意到这个部分，就是金融产业或者是资产运用产业等等的企业会在这边。然后像 KBD，它过去是只有 IT 企业，现在就变得比较多样性这样子。
然后在首尔以外的区域，其实也有很多地方是在发展，就是商业区域，像比如以前有很多可能是工厂，现在就逐渐变成了一个产业特区这样子。 그래서 이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 공장지대에서 디지털 IT 클러스터로 발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성수동 아세요? 성수동이라고 핫플레이스 있는데, 성수동은 소셜 벤처 클러스터로 지금 발전된 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가면 홍대 합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약간 복합 문화 컬처럴 디스트릭트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상암동은 미디어 디스트릭트고, 그 건너편에 마곡이라는 데도 또 다른 업무지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업무지구가 크게 3가지가 있고 가장 큰데, 그 나머지도 한 5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他说像刚刚有提到这文件上面也有写，就是像九老跟嘉山的那个园区啊，它基本上就是以前是工厂，然后就重新再这样制造了这样。然后像圣水那边是有很多社会创业的这个部分，然后像宏大那边是有很多文化产业之类的，然后像上岩这边是有很多演艺产业，比如说电视台等等的。然后原本大家了解的韩国的产业区域只有3大，但是其实除了那之外，你可以归类成另外有5个产业区域这样子。你想要问一下教授关于鲁伊岛的一些发展的轨迹跟故事啊，就是说以前的鲁伊岛是不是怎样的空地，是农地吗，还是什么这样？ 혹시 여의도 발전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의도 지역은 조선 시대에는 여기가 농경지였어요. 그러니까 한양 성곽 외부 지역이 농경지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됐을 때 일제가 이쪽에다가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저기 공원에다가 비행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 비행장으로 쓰였어요. 비행장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이 개보수를 하면서 여의도 지역을 68년부터 이렇게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요.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서여의도하고 동여의도로 좀 나눠요.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정치와 관련된 그 기구들이 있고, 동쪽은 이제 금융 클러스터로 발전이 돼요. 他说，像友谊岛这边在朝鲜时期那边是农耕地，然后在日治时期这边是拿来做就是飞机场的这样子，然后在随着就是汉江的这个发展的部分，从1968年开始，就是鲁伊岛的发展计划就开始了。然后像鲁伊岛就是随着旁边这条路可以分成就是西边跟东边，然后西边就是国会议事堂，就是比较政治区域，然后东边就是比如说我们的金融局基地等等的。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68년에 여의도를 그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서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도 그 다음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동여의도의 금융 기능이 확실히 발전하게 된 거는 78년에 증권감독원이 여기 온 다음에 79년에 증권거래소가 여기 와요. 증권거래, 트레이드 하는데, 스탁 트레이드 익스체인지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회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앙정부의 계획이에요. 他说，在1968年开始的这个计划之后，像刚刚提到西区就是国会议事堂嘛。他说东区的金融业会开始兴起，是因为在1978年开始就有很多证券啊，或是证券的交易所等等会进来，然后就跟着这个就有更多的金融业者开始进驻到鲁伊岛这个区域，然后这个部分也是中央政府推行的这样子。 중간중간 다른 질문 하셔도 돼요. 请问一下教授，就是说这当中除了政府的推行，还有公共交通建设上面政府有施了什么样的力道这样子？ 혹시 정부 쪽에서 여의도의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 약간 지원도 해주셨나요? 사실은 여의도가 2000년 전까지는 교통 접근성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강남이 개발된 다음에 강남이 이제 미들 클래스 타운이 된 거거든요. 중산층 타운. 근데 미들 클래스 타운에서는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미들 클래스 타운에서. 근데 여의도는 2000년까지 안 좋다가 여의도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 거는 9호선이 만들어지면서요. 지하철 9호선. 예. 他说原本在2000
2000年以前，就是这边的交通其实是非常不好的。像比如说像江南那个地区，在当时就已经是比如说中产阶层的一个城镇了，所以对韩国来说，对江南的这个交通的便利性跟可进性是很重要的。所以在有如意岛这边会开始变得比较便利，是因为新建了9号线地铁9号线之后，所以这部分也是政府这样。 그러니까 이게 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이 좋아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CBD 접근성은 괜찮아요. 버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5호선도 있는데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9호선이 그걸 많이 해결했어요. 他说，因为这里是岛的地形，所以其实大众交通在这边是非常重要的。然后像到 CBD 的这个部分，当时因为有巴士啊，或者是有地铁，有5号线，在当时就已经有5号线等等，所以就还好。但是在当时跟江南的，就是交通连接上面是非常不好的。也在请问教授说，后来就是如意岛从以前到现在进驻的企业的改变这样子。 혹시 여의도 예전과 지금의 약간 여기서 입주하시는 기업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증권거래소를 명동에서 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아졌고, 여기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금융기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그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근데 약간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그 대중교통성이랑도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이 9호선이 만들어지고 IFC가 들어서고 저희 그 바로 옆에 파크원이라고 또 엄청나게 크게 개발을 했어요. 그게 되면서 이쪽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 기능만 있다가 그러니까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어요. 他说，就是在政府过去刚刚有说到，就是把证券的交易所从明洞移到了这边，所以在这之后的金融产业就刚好提到是变多的嘛，所以在这边来说，金融产业是就是绝对性压倒性的最多，然后其他的业种相对比较少。但是因为在就是开始有9号线了之后，这边开始新建的像刚刚提到的 IFC 跟 Park One 等等的。他说，在这之后的，就是业务这边的产业多样性就逐渐从原本就是只有就是产业就是业者之类的，现在变成还有娱乐之类的性质等等，就都市的性质本身有被改变这样子。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업종이 많이 변화한다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아까 한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성장한 게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지역은 사실은 평일날 저녁 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주말도 그렇고. 왜냐면 업무지구만 있었으니까.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평일 저녁하고 주말에도 외부에서 와서 일로 와서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어요. 他说，比起就是说这边的，就是可能产业种类很多，应该说是因为这边的金融产业就是不断的在扩张，所以他们一直在成长，所以才会导致就是业种种类并不算很多的这个部分。然后像以往就是其实在如意岛，就是平日晚上跟周末是没有人来的，但是就是随着这些机构的诞生，就是现在即使是就是这些时段也会有很多人进来。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서여의도하고 동여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서여의도에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KBS가 있어요. 그래서 서여의도 쪽에는 미디어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여의도는 이제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존재하고. 他说再补充一点，是因为刚刚有提到就是西如意岛跟东如意岛嘛。他说西如意岛除了有国会之外，还有 KBS， 所以那边其实还是有媒体产业在那边的。我们知道就是之后2032年，就是还会如意岛会有3栋比较指标的建筑商办，然后完工。然后请问教授怎么看，就是未来如意岛的发展前景？ 저희가 어제 그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약간 2032년대 약간 여기서 새로운 오피스 빌딩 3개 좀 준공할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여의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주로 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이 이런 새로운 여기도 조그만 도시죠. 조그만 도시를 만들 때 예전부터 이 업무 기능하고 주거 기능하고 섞었어요. 보시면 뒤에도 아파트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들도 오피스도 큰 게 들어서지만 여기도 다 재개발을 할 거예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가 굉장히 바뀔 겁니다. 네. 他说，因为虽然我们说这边是一个产业地区，但其实它其实是一个小型的城市。为什么会这样说？是因为这边除了产业之外，还有很多像我们刚刚可以看到附近其实有很多公寓等等的社区，就是它是把产业就是工作的地方跟住宅是混在一起的。所以未来根据这个部分也会再进行再开发这样子。所以这边如意岛之后就会变得不太一样。 그래서 이 오피스가 괜찮은 오피스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여의도는 이 금융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공간이 생기면 더 괜찮은 회사들이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시로서 여의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더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업이 성장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他说，就是随着这边的商办变得越来越好，就是进驻的一些金融机构也会比较多，所以就等于这边如果未来有更多好的空间的话，也会有更多的公司愿意进来这边。但是这边就是跟就是其他产业的部分，就是还是不太一样的地方。对。 그러니까 이 특히 금융산업 같은 거는 사실은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그 어디서든지 그냥 뭐 중간에 미들맨 없이 그냥 그 코인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가 사실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납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뭐 산업을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금융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국이 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他说，就是其实以前就是在金融业等等的，其实只要让那些钱的可以流通性可以很快速，可以很方便，这样其实就可以了。但是国家的角度就是政府就是对于这部分，虽然政府就是有帮忙发展了很多不同的产业，但是在金融产业这个部分干涉的太多，所以他觉得这个部分是需要被改革的。然后也想再请问教授说，因为那个就是企业进驻这个鹿儿岛的意愿，因为在先讲一下，在台湾就是主要企业会进来，可能是会买断办公室，或是用出租比较少，有很多企业其实喜欢用买断，就不知道韩国的企业进驻到这个鹿儿岛商务办公楼，大概是用什么样的方式来进驻？教授讲。所以主要是问用什么方式进驻？对，是用买的呢，然后大概还是说持有一整栋，或是大概是什么样的形式？ 혹시 다른 회사들이 여의도 입주를 했을 때 약간 오피스 빌딩을 아예 다 매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렌트를 해서 하시는 건지?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 오피스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피스 건물 개발해서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쓰는 건데 이게 자산 운용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유동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건물들 소유는 금융회사,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고 거기에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테넌트, 그러니까 입주해서 쓰는 구조를 많이 바뀌고 있어요. 他说，在以前就是在大概20年前的时候，那个时候因为有很多大企业，他们是比较倾向于有购入自己就是直接购入一整栋商办的。但是在最近呢，因为有很多就是资产运行公司嘛，所以变得比较像是在追求比较流动化的这个部分，所以就可能那一栋本身可能是资产公司就是持有的，但是会有很多其他公司会去进驻这样子。请问一下 ，NPS 也有投韩国的，因为刚刚有提到说 NPS 很会投海外的商用不动产嘛，那也会投韩国的不动产嘛，然后怎么看待韩国不动产的发展这样？ 혹시 아까 MPS 해외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되게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시는지? 그럼요. NPS는 이제 해외 파트에도 투자를 하고 해외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국내 부동산도 투자를 해요. 근데 국내 부동산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건물 같은 것들도 NPS가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물류 창고, 뭐 데이터 센터,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합니다. 他说就是在国外的部分，就是他们也会投资，然后国内的部分当然也会进行投资，但是主要
业用途的这个部分来进行，就是完全买断这个部分，就可能是比如说物流仓库啊，或者是 shopping mall 啊等等的这些地方。就韩国的商办值得投资吗？ 혹시 한국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의 약간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그 공실률을 보면 알아요. 근데 한국 서울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보면은 안 되고요. 서울이 오피스 투자 수요가 있는 거고 한국은 지방 광역시는 오피스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3%밖에 안 돼요. 거의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게 맞아요. 예. 其实从控制率来看，其实就可以知道很多。就比如说，在韩国里面，当然不是整个韩国，而是在首尔的部分，整个控制率基本是低于3%，几乎是没有的状态。所以在这个部分，其实投资价值是非常有的。但是在地方区域的话，就没有这个情况。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락다운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오피스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 여전히 쓰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두 번째는 뭐 AI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만큼 지금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은 염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말고 CBD에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 공급량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他说这边也要看一下情况的原因，是因为像我第一点是韩国过去在新冠肺炎的处置上面其实是还不错的，就是没有到整个封城啊或是封国等等的，所以在当时人们还是会继续上下班，所以这些商办建筑也会持续的在被运用。然后第二点是就是随着 AI 产业的这个趋势，韩国在这个趋势也都有跟上，所以在这部分也是做的蛮好的。也想再问教授说，因为我们知道就是那个韩国政府打那个住宅打房，就打住宅房，那这个资金会引到去投资商用不动产。打住宅房就是打房，就是一般民众我们住的房子叫住，我们打住宅。对，但是这个钱会因为没办法去投资住宅，变得跑到商用不动产这个方面嘛。 혹시 요즘 한국의 상황은 약간 주거용 주택보다 약간 상업용 빌딩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더 많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이제 주거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리테일, 쇼핑, 물류 창고잖아요. 근데 지금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실은 지금 약간 상황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테일 쇼핑몰은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가 이게 두 개거든요. 오피스하고 주거. 우선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다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他说就是这部分其实是不太一定的，就是虽然有分就是住宅用跟就是商业用，但商业用又可以分，比如说有物流仓库，但这部分在韩国已经太多了。然后在 shopping mall 购物中心这个部分，以全世界范围来看的话，其实投资状况都其实没有到非常好。然后他接下来会讲剩下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하고 동경이 되게 좋아요. 공실률이 4% 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투자자라는 게 한국 투자자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 미국에서 오피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도 안 좋게 봐요, 사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오피스 시장은 지금 거의 성숙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주거 시장에 주로 관심을 있어야 해요. 주거 시장에. 他说，其实就是以现在全世界范围来看的话，就是因为不只有，就是如果单纯以商办来看的话，首尔是非常好的投资地点。但是以全球来看，因为还有其他国家的投资者嘛，就比如说欧洲啊、美国啊，其实这部分商办市场实际没有到发展，最近没有发展非常好。在韩国部分当然也是，所以最近其实住宅市场아파트就是公寓这个部分是很重要的。 근데 이제 이 주거에서도 한국이 이제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뭐 30%가 넘어 제일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를 위한 임대 아파트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이 1인 가구 임대 아파트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他说，像住宅用的这部分，因为韩国人口结构的关系，所以最近对就是租赁住宅的这个部分的发展就是越来越兴起了这样子。
也想要问教授一题，就是额外问的啦，就是说那个台湾的房价也一直高涨，然后韩国房价也高涨，就说有什么他对这个有什么看法？这样。 혹시 요즘 방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은 지금 주택 월세 말씀 거죠. 렌트 말씀하신 거죠. 就是住宅。对， 맞죠. 就是台湾人很喜欢买房子，然后造成房价一直不断变高。 왜냐면 대만에서도 이런 상황이 그쵸.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주고 매입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2020년 대비 지금까지 그러니까 월세가 한 40%가 올랐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他说这个其实是一个非常严重的问题，因为像就是新冠肺炎，就是从2020年发展到现在，就是在韩国的月租其实上涨了几乎有40%的这个情况。所以虽然就是政府有尝试的要去介入这件事情，但是因为价格上涨的太快，你在这边就算是新建很多建筑，也没有办法太快的去平息这个部分的问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을 좀 나눠서 보면은 젊은 사람이 살 수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스튜디오가 있는 큰 한 동짜리 오피스텔 알아요 혹시? 네. 그거는 많이 졌어요. 근데 문제는 2, 3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못 짓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他说就是这个部分要从市场就区分来看，比如说对年轻人来说，现在他们新建了很多新的那种小型商办等等的，就是比较小的空间让他们去租赁这样。但对普通人来说，他们是需要公寓的嘛。但是现在的情况，因为价格太高，所以其实没有办法再建太多公寓。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글로벌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그렇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월세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가구가 느끼는 부담은 아마 굉장히 심할 거고 이 정책 당국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 중이에요. 他说，因为最近也因为关税问题等等的，所以导致短时间内就是在韩国人的所得没有办法上升那么快的情况下，就是他推断未来的月租可能会持续的继续上涨。然后在这个部分，对于就是家庭单位来说，其实是非常严重的问题。所以对这个部分来说，政府那边其实还在商议要怎么去解决这样子。有就是可以跟教授分享说，台湾在那个疫情过后的房价也上涨了50%左右。然后之前就是韩国就是银行限缩贷款的新闻，就是还蛮出名，在全世界大家都知道。现在韩国政府为了打房，费尽很多心力这样。 대만에서 요즘도 방값이 되게 50% 정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요즘 정부 쪽에서 약간 대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부 대출은 주택을 매입하는 거를 조금 막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책 말한 거죠 지금. 네. 한국 정책의 새로운 정책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든지 간에 6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 매입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포기하게 만든 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주택을 매입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막은 것이지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지금 괴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중에 그러니까 사금융, 프라이빗 파이낸스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의 대출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네. 他说最近就是对贷款的这个部分，政府就是有新的政策嘛，就是要去挡那些就是想要买住宅的人。
所以现在就是你如果要买房的话，你可以贷到的贷款其实是非常少的，所以会让很多人去，就他们想要让很多人去放弃购入的这个部分。但是问题的点是，就是你到底是在他们购入之前就先挡住，还是在什么时候挡住的这个问题？就是教授认为，在这个政策的部分，可能反而还是会导致房价继续上涨的问题，而不会解决掉现在有的这个问题，这样，就治标不治本这样。可以跟教授分享说，台湾现在也在用这个方法，就连贷款都贷不到。네, 대만에서도 요즘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어떤 대출할 수 있는 규모를 낮추면은 피해는 중산층하고 서민이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이에요. 예. 他说，因为就是你可以贷的贷款变得少，其实就是受害其实只有中产阶级或者是其他的市民们，就你对有钱人来说，他们根本没有差，所以这个政策下面就是受伤的只有市民这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도 본질적인 가치는 오를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他说现在像台湾也是，就是要做的应该是要去拉高那个供给，而不是去压大家的需求这样子。对，就跟教授分享，我也是受害者，要换房子贷不到款。 기사님도 피해자시네요. 可以问一下教授说，为什么韩国人跟台湾人一样很喜欢买房子？ 혹시 한국 사람들은 왜 대만 사람만큼 그렇게 약간 주거용 아파트를 약간 매입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부동산 학회 가서 일본 사람, 일본 학자, 한국, 뭐 중국 학자 다 물어보면은 일본 교수들도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지라고 얘기하고, 중국 학자들도 저한테 너희들은 모를 거야, 중국 사람들 얼마나 집 사고 싶어 하는지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을 소유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을 소유해야지 나중에 본인이 파이낸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他说他之前也有跟日本跟中国的一些学者有讨论过这件事情，但是大家讲的都是一样，就是说自己国家的人很喜欢买房子。他觉得大家可能对于就是持有房子这件事情，可能对大家都是一个保障，就是未来事业或什么有什么问题的话，就是比较不会有那么大的风险这样子。然后我这边最后一题，我想要请问教授，就是对台湾对台湾的印象怎么样？这样子。 네, 마지막으로 대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아, 대만에 대해서요. 이게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대만이 그러니까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이 해안가하고 이제 내륙이 다르니까 해안가 여기보다도 먼저 선진국이 됐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양쪽을 봤을 때의 느낌은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역사가 거의 100년이 넘었잖아요. 19세기 후반부터 그랬으니까 약간 일본 느낌의 중국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깔끔한 중국 도시.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대만 도시에 대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这是他自己主观的想法，就是他认为就是以台湾整体来说的发展是比就是中国还要再快一点，因为中国基本上是沿海开始发展嘛，就是里面其实没有发展那么快，所以他认为台湾在这方面发展是比较快的。然后他就是他个人感受到台湾是有一点像日本感觉的中国的这种感觉，对，不是说台湾中国是就是像这种感觉。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표피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도시의 파사드를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느낀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문화적 다양성이 깊다는 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타이완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2010년대 중후반만 봐더라도 제가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대만 사람들 월급 수준이 한국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처음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 월급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대만의 미래라는 게 지금 AI와 관련된 모든 이 밸류 체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한국보다 전 더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0년 안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생들의 졸업한 다음에 처지가 대만보다 좋았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바뀐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대만의 미래가 사실은 이 IT 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적 패러다임을 너무 잘 탔기 때문에 아마 그 굉장히 프라미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他认为第二点是，就是台湾有很多的文化多样性的这个部分，然后第三点是他把就是台湾跟韩国如果这样一起看的时候，就是他之前过去感受到的是，就他以前去台湾的时候会觉得台湾的年轻人的薪水怎么那么低，就是毕业新鲜人的薪水怎么这么低，这样有办法生活吗？这样子。但是他认为，因为在台湾在 AI 或者是新科技产业方面的潜力都是非常高的，所以在10年之后可能会有产生许多变化，比如说院线这部分搞不好会有就是新的变化，然后因为 IT 的发展变好，所以台湾整体的产业发展可能也会比较好。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한국이 아마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예. 他说，直到10年前为止，他也认为韩国在这方面是赢过台湾的，但是他最近觉得韩国有点输掉了这样子。谢谢教授。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所以我们这几天也采访，就是听到有一个说法，就是也有人认为说国民党的金融的产业地位在下降，然后可能因为产业外移的关系，他有人说，也有另外一些人说，觉得国民党还是在首尔里面，在金融还是首居第一位的。教授的看法是？ 저희 요즘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약간 들은 얘기는 약간 여의도에 있는 금융기관이 약간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 관련된 건 여전히 일로 오고 있고요. 은행이라든지 보험 업종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산업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여의도 이 건물 안에 그런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여의도가 문제가 있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일부는 빠져나가더라도 일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가 그렇게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이 포텐셜을 잃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他说，就是根据就是产业种类有不一样的变化，就比如说像证券这些都还是在这里，那你说像银行、保险的，确实是有一些有在外移的趋势，但是这并不代表这边就因此没落或怎么样之类的，因为就是随着竞争上的，如果有一岛本身没有进步的话，那当然是会没落，但是如意岛本身也是会在就是进步的，就是比如说有产业外移，同时也会再有产业进驻，所以就是在这个部分，它一样是保持着韩国金融就是中枢的这个地位这样子。但是确实也有产业外移，这是确实的这样。之前教授你大家说到有一个题目是数位资产，所谓数位资产是指什么？可以跟他说是不是？我看一下，你是说，혹시 네. 교수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답변 중에 디지털 자산 영역이라고 말씀을 예. 디지털 자산은 정확히 어떤 자산인가요? 아, 이거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이요.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통 금융이 있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디지털 금융이 있잖아요. 그죠? 이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한국 회사가 있어요. 그게 넘버 2예요. 거래량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 그 전통 금융 회사가 전 세계 넘버 2 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거래소가 넘버 2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국가에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 이 금융 섹터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산업화하는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他说，就是因为他想要讲的是，就是像就是金融这个部分有分传统跟数位嘛，那现在数位就是虚拟货币这个部分，在韩国有一个公司叫 Obit 的这个公司，他们在就是交易量部分其实是居第2名的地位，所以他认为其实有很多可能性的，但是现在就是政府并没有把它就是当做一个是商业性的这种产业，所以他觉得这个部分是一个问题这样。一个资产叫 real asset，那就是因为它房地产成为链上的 real asset。因为房地产吗？ Maybe I just asked the right. So do you think the real estate can be the
the railway asset on blockchain? Oh, sure. 네, 왜냐면은 Can I speak in English? Okay. But I think you can speak English because I think they not familiar with this kind of topic. 오케이. 이 블록체인하고 이 부동산하고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가지고 큰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레버리지라는 거는 1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이나 1억 있으면은 나머지는 대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지금 섞이고 있고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담보로 실제 자산을 사는 일이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산은 반드시 합쳐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거예요. 他说就是像这两个部分，就是比如说真实货币跟虚拟货币这个部分都是有阶级制度的这个来看。就比如说你可能实际在马北房的时候，你买的是5000万房子，你可能有贷款，就你实际付出的金钱可能不会这么多。他说其实这个部分未来他觉得是一定会混在一起的，就像区块链这个部分从虚拟变成就是真实的资产这个部分，在国外已经就是发生了，所以他认为这个未来一定会变成是同样的东西。人物私下再问一下，请问教授那个有买虚拟货币、比特币或是有投资股票吗？ 사적인 문제인데 약간 교수님께서 혹시 약간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매입하시는지 예. 투자해요. 所以韩国人也会买，很热衷于股票市场嘛。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약간 주식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이 아니라 한국 일반 사람들이요. 他是说是都韩国人对 네네네. 일반 사람들. 네, 일반 사람.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 뭐 채권, 뭐 은행 예금 같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은 사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주식은 조금 있어도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他说，因为像就是投资可以分成就是不动产、债券或股票等等嘛，那对一般人来说就是房地产的就是有点太负担了，所以他们对股票是非常有关心的。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레귤레이션처럼 이 코스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성장률이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플랫폼 때문에 한국에 있어도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안 사고 엔비디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한국 주식 시장의 퍼포먼스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예. 他说现在的问题是，就是像以前在国内当然发展是很好的，但是因为现在的就是平台越来越多嘛，就你可以去购入海外的股票啊那些的，所以他现在提到的问题就是，原本这些你投资的股票应该要到韩国企业这样子才可以撞到国内市场，但是现在大家都往海外去投资，所以因为国内的就是景气也不太好，表现也不太好，所以就变往海外投资这样。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규제 당국, 정부에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이미 사람들은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군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한국에서 이거 갖고 규제한다고 했을 때 결국 여기 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라고요. 所以他认为就是韩国现在这个制度就是有一点问题，就是他们应该要帮助国内的市场，但是他们现在在做的事情有点像是在挡那些人去就是投资，比如说刚刚讲到贷款问题也是。 예. 감사합니다. 아유, 사람들. 一直问不完。可以跟教授分享一下，以前我们在买国内股票的时候，我们会买国内的台积电或是国内的辉达。现在我们的朋友们都去买美国的台积电、美国的辉达。 원래 대만 사람들도 원래 투자를 했을 때 대만에 있는 뭐 TSMC, 엔비디아 막 투자를 하시는데 요즘도 미국의 TSMC, 미국의 그렇죠. 엔비디아 막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